자, 이제 벡터에서 지금까지 뭐 우리가 벡터의 뜻이 뭐고 뭐 위치 벡터, 성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배웠는데 이제 벡터에서 마지막 하나가 내적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내적.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일단 벡터의 내적의 뜻이 뭐냐? 일단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 약속했냐? 자, 두 개의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 A와 벡터 B가 있는데 이 벡터의 내적을 중간에 점을 찍어서 쓸 거야. 자, 근데 이게 마치 우리가 왜 곱셈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벡터의 곱셈은 없습니다.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의 연산도 있지만은 벡터들끼리의 곱셈, 나눗셈은 없어요. 왜냐면 벡터 자체가 그냥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 자, 이제 벡터끼리 써가지고 중간에 점을 찍은 거를 내적이라고 기호를 쓰고, 그럼 이 내적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약속을 했냐? 각각의 벡터의 크기, 벡터 A의 크기와 벡터 B의 크기를 일단 서로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어디 익숙한 형태가 나올 거야.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라는 거를 곱할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하나 생겼냐? 요 세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 자, 세타가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벡터 A가 있고요. 벡터 B가 뭐 시점이 똑같은 걸 한번 잡아봅시다. 벡터 B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각이 하나 생기죠. 시점을 일치시키면, 그지? 요 각의 크기를 내가 지금 세타라고 잡은 거야.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의 코사인까지 곱한 값을 우리가 벡터의 내적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이 벡터의 내적, 요 놈이 과연 어떤 뜻이길래, 그죠? 우리가 이거를 내적이라고 해서 이름까지 붙이고 이런 걸 배우냐 말이야. 자, 두 벡터 중에 아무거나, 자, 벡터 B의 종점 있죠? 종점에서 다른 벡터 A의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봅시다. 이렇게. 그럼 내려주면은 이 직각삼각형에서 각이 세타가 하나 있고 요 빗변이 벡터 B란 말이야. 마치 요 선분의 길이를 벡터 B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빗변의 길이와 요 각의 크기 세타와 그 다음에 요 길이 뭡니까? 요 길이? 요 길이의 관계가 코사인 세타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B분의 요 길이이기 때문에 요 길이의 자체가 벡터 B의 크기, 즉 빗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입니다. 맞죠?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빗변 벡터 B의 크기 분의 요 길이니까 양면의 벡터 B의 크기를 곱해버리는 거지. 자, 그럼 요거 보세요. 벡터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지금 여기 있죠? 벡터 B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 그러면은 요 값이 뭘 얘기하냐? 벡터 A와 벡터 B가 서로 방향이 다른데 방향이 다른 한 벡터를 나머지와 방향이 같은 벡터로 만들었을 때 그 벡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서로 방향이 다른 두 벡터를 방향이 같은 벡터로 만들었을 때 그 같은 방향으로 일치한 그런 관계를 벡터 방향이 같게끔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벡터의 내적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럼 이 벡터의 내적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랑 연관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 물리 시간에 아마 배운 적이 있을 텐데 뭐 힘의 방향이 이렇게 작용할 때 그게 뭐 물체가 실제 움직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힘의 크기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배운 적이 있죠, 그죠? 그런 거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근데 벡터의 내적을 성질을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이 두 벡터의 크기라는 건 어차피 뭐 시계에 뭐 화살표 선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 벡터의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가 좀 중요하겠네. 자, 세타라는 놈이 0도에서 90도 사이야. 0도에서 90도 사이면은 소위 말하는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양수잖아요, 그죠? 코세타가 양수니까 크기도 양수, 코사인도 양수니까 두 벡터의 내적의 값은 양수가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세타가 정확히 딱 90도가 돼버리면 어떠냐? 두 벡터가 90도를 이루면은 코사인 세타,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두 벡터의 내적이 0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세타의 각의 크기가 둔각이야.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둔각의 값을 가지면은 코사인 세타가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두 내적의 값의 내적의 크기의 부호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어느냐에 따라서 벡터 내적의 값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 반대로 부호가 결정이 되면은 벡터의 크기가 어떤 범위를 갖는지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벡터의 내적을 애들이 착각을 하면은 이 벡터와 벡터를 내적을 한 이 결과도 벡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그냥 벡터의 크기야. 크기라는 거는 실수값이잖아. 이것도 벡터의 크기 길이야. 길이인데 이것도 코사인 세타야. 그러면 이 전체 값은 벡터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실수값이 됩니다. 벡터가 아니고 벡터의 내적은 벡터가 아니다. 실수값이다. 그래서 이런 양수형, 음수 그런 부호를 갖는 값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벡터가 서로 다른 벡터가 뭐 이렇게 내적을 정리하지만은 만약에 서로 같은 벡터면 어떠냐? 똑같은 벡터끼리 내적을 하면 어떠냐? 똑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벡터 B 대신에 뭐 벡터 A로만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은 A의 크기와 A의 크기의 곱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데 두 개가 같은 벡터야. 그럼 서로 같은 벡터는 이루는 각 세타가 0도인 거잖아요. 그죠? 0일 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 1인 거니까. 결론은 같은 벡터의 내적은 그 벡터의 크기를 제곱을 하면 된다. 자, 결론은 이거야.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거꾸로 이해한 거. 한 벡터의 크기, 벡터의 길이를 제곱을 하면은 실수값이긴 한데 이 벡터 크기의 제곱을 계산하라 그러면 뭐 길이를 구하든가 하면 되는데 이거를 내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 벡터 A의 내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벡터의 성질을 이해했고, 자, 그 다음에 요 벡터의 정의를 가지고 이 벡터의 내적을 성분으로 얘기할 수 있어. 자, 우리 성분 배웠잖아. A 벡터의 성분을, 위치 벡터의 성분을 A1, A2라고 하고 또 다른 벡터 B의 성분을 B1, B2라고 했을 때 이 두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정의한 거를 두 벡터의 성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일단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X 성분끼리 곱을 하고요. Y 성분끼리 곱을 해서 걔네를 더한 값으로 벡터의 내적이 또 정의된다.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와있죠. 자, 그럼 이제 이 벡터의 정의 가지고 왜 성분으로 벡터를 계산하면은 이렇게 될 거냐. 그걸 한번 설명할 거야. 결국 성분이니까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두 시점을 원점으로 두 벡터의 종점
요놈을 A1, A2, 요놈을 B1, B2라고 두 벡터를 잡았어. 요놈의 점을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 이게 벡터 A죠. 이게 벡터 B인 거고요. 자, 그럼 이때 두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성분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 두 A점과 B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그러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대수할 때 배웠던 거 삼각형에서 요 벡터의 크기가 요 변의 길이인 거고 요 벡터의 크기가 변의 길이인 거고 그럼 여기서 두 벡터가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은 이 삼각형에서 우리 코사인 법칙 기억나죠? 코사인 법칙.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자, 그 코사인 법칙은 요변 길이의 제곱은 뭐 이렇게 해서 공식 있지, 그죠? 자, 요 놈이 뭐냐면은 벡터 AB의 크기인 거잖아요, 그죠? 벡터 AB의 크기. 그거의 제곱은 소위 말하는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는, 그지?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이야. 벡터 A의 크기 길이 제곱 더하기 요변 길이가 벡터 크기 얘기하는 거죠. 제곱 마이너스 2 두변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에다가 두 개가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게 코사인 법칙 기억나죠? 자, 여기서 요걸 보세요. 벡터 A, 벡터 B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거. 요 놈이 지금 벡터의 내적이야. 자, 그러면 요 놈이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의 정의에서 이걸 바꿀 수가 있고 2배. 자, 그 다음은 이 벡터 AB의 크기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두 점 사이 길이를 한번 제곱을 해보는 거지. 그럼 제곱을 하면은 뺀 거 제곱, 그죠? 두 점 사이 길이. 그러면은 뭐야? A1 빼기 A B1의 제곱 더하기 A2 빼기 B2의 제곱이 요 길이의 제곱인 거고 요거는 요 길이 얘기하는 거죠. 원점에서부터 요점까지의 거리. 그러면은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 될 거고 벡터 B의 크기의 제곱도 요 길이의 제곱인 거니까 뭐야?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이 될 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 내죠. 자, 그럼 이걸 쫙 정리합니다. 그냥 별거 없어요. 요거 정리하면은 A제곱 날라가죠. 요거 A2제곱 날라갑니다. B1제곱, B2제곱 다 날라갑니다. 남는 게 2AB 가 남았습니다.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2 A1, B1이 남고 요것도 마이너스 2 A2, B2가 남고 우변에 남는 게 벡터 내적의 2배가 남은 거니까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다 넣어버리면은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성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벡터의 내적을 두 벡터의 크기와 각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 있고 두 벡터의 성분으로 내적을 계산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런데 요런 이제 두 벡터의 뜻을 가지고 또 알 수 있는 게 벡터의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내적은 자리 바꿔서 내적을 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벡터의 요걸로 정의를 해도 되죠, 그죠? 어차피 얘는 둘이 바꿔봐야 뭐 똑같은 거고 성분으로 얘기를 해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은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마치 내적을 곱셈처럼 이해를 하면은 마치 우리가 분배 법칙 하듯이 합벡터와 물론 차벡터도 마찬가지예요. 합차로 되어 있는 벡터에다가 어떤 새로운 벡터를 내적을 하면은 이게 분배 법칙도 성립한다.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과 A 벡터, C 벡터의 내적을 덧셈 뺄셈 한 걸로 분배 법칙도 가능하다. 뒤에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거꾸로 마치 인수분해 하듯이
내적에서 똑같은 벡터가 있으면은 하나로 묶어서 정리할 수도 있다. 왔다 갔다.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성분으로 다 벡터들을 계산하니까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뭐 실수배인 것도 당연할 거고. 여기까지가 197페이지까지 주르르르. 자, 그럼 실제 벡터 내적 문제를 한번 풀면서 적용을 해봅시다. 자, 200페이지 14번 벡터의 기본 뜻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정삼각형이래요. 한 변 길이 2짜리, 한 변 중점 M을 찍었고, 정삼각형이니까 60도, 30도, 30도 특수각이 있을 거고, 이게 중점이니까 뭐 직각 이런 특수각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모든 변의 길이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벡터 OA와 벡터 OB의 내적을 구하시오. 내적 OA는 요거고요, OB는 요거고요. 그럼 두 벡터의 내적은 일단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크기 2고요, B 벡터의 크기 2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60도가 2분의 1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입니다. 자, 요게 첫 번째 풀이 됐죠? 벡터의 기본 뜻을 가지고 바로 한 거고. 자, 두 번째 풀이 요것도 잘 생각하면 좋아요. 벡터의 내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벡터 중에 아무거나 한 벡터의 종점을 다른 벡터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시점에서 수선의 발까지 요 벡터의 크기와 원래 벡터 B의 크기의 곱입니다.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요 길이가 1이고 요 벡터 키가 2이기 때문에 1 곱하기 2를 해서 이렇게. 요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다. 2번도 마찬가지. 뭐 OA와 OM 내적을 구하시오. OA는 요거고요, OM은 요겁니다. 그럼 또 요 길이 알고 있고 OM 크기도 알고 있고 높이니까, 그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 30도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지? 계산은 나온 거고. 두 번째 방법은 계산 없이 도형으로 두 벡터의 종점 중에 하나를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죠. M을 OA의 수선의 발을 내려도 되고, 아니면 A라는 종점을 OM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이게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면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결국은 원래 수선의 발을 내린 요 크기에다가 원래 벡터 OM의 크기,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대요. 나머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풀어보고 합시다. 자, 15번은 이제 벡터의 내적을 성분으로 계산하기. 성분으로 뭐 A 벡터 성분 나와 있고 벡터 B 성분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두 벡터를 내적을 계산하시오. 성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벡터 A의 성분은 그대로니까 2,-만 그대로 써주고요. 내적. 그러니까 요 괄호가 있는 요 벡터만 잘 처리하면 되겠죠. 벡터 A 성분에다가 B 성분 2배에서 빼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4가 되네.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해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7이 되니까 성분으로 벡터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적의 정의에서 X 성분 곱하고 Y 성분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2, 4, 8 2 곱하면은 21. 그래서 29가 답이다.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간 벡터긴 한데 공간 벡터도 똑같습니다. 자, A 벡터 공간 벡터 성분 나와 있고요. B 벡터도 성분 나와 있다. 두 벡터를 내적을 한 값이 9가 되게 하시오. 자, A 내적 B가 9가 되게 하시오. 그럼 성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X 성분 곱하고 Y 성분 곱하고 이거 서로 곱해가지고 그걸 쫙 더한 게 는 9. 그럼 뭐 1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 뭐 나올 거란 말이야. 별거 없다. 자, 밑에 풀어봅시다. 자, 16번이 이제 조금 특이한 문제야.
벡터 A의 성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크기만 나와 있어. 벡터 B의 크기만 나와 있어. 또 그 벡터 AB 두 개를 가지고 새로운 벡터를 만들었는데 또 그놈의 크기만 있어. 벡터들의 크기만 있는 걸 가지고 내적을 구하래. 또 완전 또 새로운 거에 벡터 크기 구하래. 전부 다 크기 문제거지. 벡터의 크기 문제. 자, 결국 벡터의 내적의 뜻이 두 벡터의 내적은 결국 벡터들의 크기 가지고 구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벡터들의 크기와 벡터의 내적의 값은 항상 일정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크기랑 내적은 항상 서로 연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자, 근데 AB의 내적을 구하고 싶은데 문제는 얘네 둘이의 크기만 있다고 해서 겠는 게 아니야. 그지? 코사인 세타가 있어야 돼. 그러면 당장 얘 둘 크기만 가지고 지금 얘를 못 구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벡터의 크기, 요 놈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이용하기 전에 개념을 좀 잡을 게 있습니다. 아까 했는데, 벡터 A의 크기를 제곱을 하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성분 길이의 제곱이긴 한데, 이 크기의 제곱을 우리가 내적으로 바꿔서 쓸 수 있다.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야. 그냥 크기만 안 되고요. 크기의 제곱은 벡터의 내적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벡터 A 대신에 새로운 벡터를 집어넣어도, 예를 들어서 벡터 A와 벡터 B의 합 벡터. 그럼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이놈도 두 벡터의 합이긴 하지만 요 전체도 어쨌든 하나의 벡터란 말이야. 새로운 벡터. 그죠? 그럼 이 벡터의 크기가 나왔어? 그럼 이 크기 자체를 바로 내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데, 이거를 제곱을 하면은 요 안에 있는 요 벡터 A와 B의 합 벡터의 똑같은 놈을 내적한 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즉, 제 말, 요 벡터 A 자리에 그냥 요 벡터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했잖아. 벡터의 내적은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고. 마치 분배 법칙 성립하고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마치 곱셈 공식 다 성립합니다. 소위 말하는 요놈의 완전 제곱식으로 벡터의 내적 A의 내적이니까 이렇게 일단 하나 정해본 거야. 이렇게 하면은 벡터 A, B의 내적, 이렇게 하면은 BA의 내적인데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벡터 A와 B 내적의 2배, 그 다음 BB의 내적.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우리가 AA 내적을 다시 벡터 크기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요놈이 벡터 A의 크기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요놈도 마찬가지 벡터 B의 크기 제곱으로 바뀌는 거고, 이 안에는 그냥 내적이야. 그냥 내적 2A 내적 B. 자, 요렇게 합차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 크기의 제곱을 마치 곱셈 공식으로 전개하듯이 벡터의 내적의 성질로 쫙 풀어주면은 완전 제곱 전개한 식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 앞에 있는 요놈은 벡터 A를 제곱을 한다. 벡터의 제곱이라는 게 벡터 A의 내적. 근데 그게 크기의 제곱. B의 제곱도 마찬가지 크기의 제곱. 가운데가 요 두 벡터의 곱셈 공식에서는 곱이지만 여기서는
두 벡터의 내적의 2배. 여기가 차가 되면은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요 성질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요거 봅시다. 요거. 그래서 이런 형태를 제곱을 하면은 여기에 내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2번 요거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벡터 A와 B의 합벡터 크기의 제곱을 하면은 는 2가 되죠. 이 좌변을 전개를 시켜주면은 벡터 A의 제곱인데 벡터 A의 제곱을 그냥 하는 건 없습니다. 크기의 제곱이고요. 이 가운데는 크기가 아니고 벡터 A의 내적, 그 다음은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으로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B와 B의 크기 나와 있죠? 2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넘겨주면은 내적이 한 방에 구해집니다. 2는 4고 1이고 넘어가면 얼마냐? 마이너스 3이냐? 아, 2를 나눠야 되구나. 마이너스 2, 3인가? 맞죠? 자, 이렇게. 자, 요런 형태가 나오면은 제곱을 하자. 그러면 내적이 생긴다. 그 내적을 한 방에 구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걸 필요도 없습니다. 자, 또 새로운 거. 2번. 새로운 안에 이상한 놈의 합벡터가 들어가 있다. 이거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럼 또 이놈의 크기를 당장 구할 수는 없는 거고. 이놈을 제곱을 먼저 구합니다. 제곱을. 마치 곱셈공식 하듯이 그럼 바로 3제곱 9A의 제곱이라는 거는 크기의 제곱. 부호는 마이너스 곱하고 2배 알죠? 2, 3은 6, 2, 12 가운데는 내적입니다. 이 내적 더하기 4 그러니까 B 크기의 그러면 A 크기 알고 있고 B 크기 알고 있고 내적은 방금 여기서 구한 거니까 계산한 값이 나올 거고 내가 구한 거는 그거의 제곱을 구한 거니까 그죠? 답은 얼마가 생길 건데 내가 구하는 거는 크기이기 때문에 답이 양수가 됩니다. 자, 조금 벡터의 내적을 가지고 크기를 제곱을 하는 거 조금 어색하긴 한데 한번 연습해 봅시다. 밑에. 자, 그 다음 203페이지. 이번에는 뭐 새로운 건 아니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 별거 없죠. 방금 했잖아. 뭐. A와 B를 내적을 하면은 크기의 곱에다가 그 각의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게 내적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각의 크기 세타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뭐야? 세타를 바로 구하기는 직접 힘들고 일단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게 뭐 특수각이면은 세타를 구하라는 이 말이지. 그게. 그럼 뭐야? 양변에 뭐 벡터의 크기를 나눠버리면은 그냥 두 각의 크기가 이루는 두 각의 크기 세타의 코사인 세타는 크기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크기의 곱분의 벡터의 내적이라는 식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새로운 거 전혀 없습니다. 크기분의 내적이 코사인 세타다. 이거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있을 때 이 각의 크기 중에 좀 특별한 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좀 특별한 각. 첫 번째는 두 벡터가 수직이야. 그죠? 했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수직이야. 90도면은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자동으로 벡터의 내적은 0이 되는 거지. 그지? 아까 했죠? 그럼 또 다른 말로 두 벡터가 0이라는 소리는 내적이 0이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내적의 값을 가지고 두 벡터의 각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같은 말이 수직이다. 벡터 A와 벡터끼리의 수직도 이렇게 앞으로 나타낼 겁니다. 수직이다. 90도다. 코세타는 0이다. 그 다음에 두 벡터가 평행 관계. 한 벡터가 이렇게 있고 다른 벡터가 뭐 같은 방향으로 평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평행일 수도 있는 거죠. 그치? 서로 평행 관계에 있을 때는 이루는 각이 0도 아니면 180도. 그죠? 0도 아니면 180도. 그러면 어쨌든 코사인
0도든 코사인 180도든 코사인 0도는 1일 거고 180도는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죠? 그럼 두 벡터의 내적 A와 B의 내적의 값은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데 코사인 1이면은 그냥 그대로일 거고 반대 방향 180도면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두 벡터가 서로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이게 평행 관계에 있으면은 코사인 세타 값이 뿔마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크기의 곱의 부호만 잘 결정해 주면 된다. 별거 없습니다. 이런 또 반대로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면은 두 벡터는 서로 평행 관계다. 또 평행하면 또 우리 실수가 늘어져 그지? 그런 것들까지. 자, 117번 갑시다.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성분으로 다 주어져 있다. 공간 벡터 한번 해봅시다. 17번에 2번만 하면 되겠죠? 2번만. 자, A 벡터가 1, 3이고요. B가 0, 1, 1이고요. C가 3, 4, 1이랍니다. 자, 이걸 가지고 새로운 두 벡터 A 빼기 B와 A 빼기 C 새로운 두 벡터의 크기 구하시오. 각의 크기. 자, 그럼 요 벡터 성분 구합시다. 뭐 여기 남산이잖아요. A 빼기 B니까 A에서 B를 빼면은 1, 2, 1이 될 거고 A 빼기 C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네. 그럼 두 새로운 벡터의 성분들도 다 알았다. 그럼 이거 가지고 크기 구하시오. 각의 크기 구하시오. 일단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한다. 코사인 세타는 크기의 곱분의 내죠. 두 벡터의 크기. 자, 요 벡터의 크기는 원점까지 거리 구하는 거예요, 그죠? 루트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뭐가 되냐? 루트 8이 되네. 1, 4 되네. 루트 6이 되네. 6. 요것도 똑같네. 루트 6. 자, 이제 내적만 잘 성분 가지고 내적 구하는 거 했잖아. 곱하고 그거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3인가? 계산해주면은 6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특수가 맞나? 코사인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밑에 풀어봅시다. 자, 18번도 아까 했던 거 비슷하네. 크기만 있다. 아까는 뭐 내적을 구하시고 이런 거였는데 벡터의 크기 새로운 거의 크기 가지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결국은 계속 하고 있지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항상 각각의 벡터의 크기와 벡터의 내적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다. 크기는 나와 있는데 내적이 없으니까 결국 내적 구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아까 했듯이 요 차 벡터를 제곱을 시켜줍니다. 요 크기의 제곱은 7이 되는 거고 그럼 쭉 또 전개해주면은 벡터 A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중간에 내적이 생기고 B의 제곱은 7 그러면은 내적을 한 방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9 1 10 3 내적이 그럼 2분의 3이냐? 그럼 내적이 2분의 3이 나왔으면은 이제 각각의 크기도 알고 있고 내적도 구했으니까는 뭐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겠죠. 해봅시다 이제. 네, 206번. 자, 두 벡터가 뭐 수직이냐 평행이냐. 19번은 뭐 평면 벡터 성분으로 나와 있다. 성분 나와 있으면 쉽죠. 자, 그거 가지고 새로운 두 개의 벡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수직이 되게 하래. 그 뭐 이건 뭐 수직이니까 뭐 내적으로 하기보다는 성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성분. 자, 그럼 A 빼기 XB는 A 성분 3에다가 B 성분을 X배에서 빼는 거니까 빼기 X. Y 성분도 1에다가 요거 X배에서 빼는 거니까 2X. 이거는 뭐 A 더하기 B인 겁니까? 둘이 더해주면은 4,3입니까? 자, 이게 서로 수직이고 싶다.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내적은 0이다. 내적은 0이다. 얘들이 내적을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더함값이 는 0이다. 그죠? 내적은 0이다. 수직이다. 내적은 0이다. 자, 20번도 마찬가지. 뭐 공간 벡터로 주어져 있다. 벡터 성분이. 근데 이게 각각의 벡터가 전부 다 서로 다 수직이 되고 싶다.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고 A랑 C랑도 다 수직이고, 그지? 그럼 뭐야? 서로 수직인 거니까 내적을 세분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내적한 게 는 0이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3x y랑 1이니까 y 1, 4. 이 내적의 값이 는 0이다. BC랑 또 하는 거지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g는 0이다. A랑 C 계산하면은 3 Y랑 마이너스 2Y 1이랑 G니까 는 0이다. 문자 3개, 식 3개, 연립방정식. 보통 이제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은 잘 안 나오긴 한데 뭐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뭐 문자 하나씩 줄여 나가는 거죠. 전부 다 x, y, y, g, gx 다 하나씩만 섞여 있으니까. 뭐야? 두 번째, 세 번째 걸 할까? 첫 번째, 두 번째 걸 할까? 뭐가 개수가 맞춰져 있는 게 없네 지금, 그지? 그럼 뭐 대입법을 할까? 맨 마지막 세 번째 거를 뭐 한 문자 g로 정리를 하면 g는 넘겨서 2y 빼기 3이 될 거고, 그럼 그 g 값을 두 번째 식에다가 싹 대입을 하면은, 그죠? x랑 y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그거를 위아래 두 개 연립을 하면 되겠지, 그지? 대입법을 뭐 여러 번 하는 거죠. 자, 풀어봅시다. 자, 209페이지는 이제 배우고 있는 내적 가지고 아까 문제 풀다가도 잠깐 나왔는데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까지 한번 직접 구해보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보다.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진짜 뭐 배울 때마다 계속 나오지 않냐, 그지?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중학교 3학년 때 뭐 AB랑 사인 세타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배웠고, 그지? 뭐 또 공통수학 2 할 때 보면 또 이상한 뭐 신발끈 공식 이런 것도 배웠고, 그죠? 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참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한 꼭지점이 원점이야, 원점이고 나머지 두 개의 벡터가 있다. 요 벡터를 벡터 A, 요 벡터 B라고 하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이 이거잖아. 2분의 1 두 변의 길이와 그 두 변의 길이라는 게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 그죠? 두 변의 크기의 곱에다가 그 끼인 각의 사인을 곱하는 거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에 뭐 세타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배웠는데, 네, 여기서 요거는 두 벡터의 크기야, 그지? 벡터의 크기. 밑에 이제 이 사인 세타만 우리가 잘 구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각의 사인 세타라는 거를 직접 구할 수는 없고, 그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두 벡터의 내적과 두 벡터의 크기랑 이 각의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지? 관계잖아. 두 벡터가 이루는 코사인 세타의 값은 두 벡터의 크기 곱분의 내적이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럼 코사인 세타를 얘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사인 세타를 알아야 돼, 그죠? 그럼 또 배웠잖아. 코사인 가지고 사인 구할 수 있다. 우리 성형함수 때 배웠단 말이야, 그지? 기본적으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방식을 알고 있고, 그러면은 사인의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인 거고, 그거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사인이라는 거는 1에다가 요 코사인을 제곱을 해서 뺀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계산해 봅시다. 사인 세타는 1 빼기 요게 코사인인데 이거를 제곱을 하면은 분모도 크기를 제곱하고 분자 내적도 전체 제곱이에요. 내적의 전체 제곱은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죠? 자, 이때 이제 이 루트 안에 놈을 1 빼기 분수니까 이거를 요 분모로 통분을 때려버립시다. 통분 때려버리면은 분모가 안에가 뭐가 되냐? 크기 제곱분의 요 1이라는 놈은 얘를 통분한 거니까 크기 제곱 빼기 내적 제곱이죠. 그죠? 요게 지금 사인 세타인데 근데 하필 이 분모가 지금 제곱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루트를 분모 분자 따로 씌웠을 때 분모는 루트가 벗겨져서 그냥 크기의 곱이 됩니다. 분자는 크기 제곱 빼기 내적 제곱 이 루트 안에 남습니다. 그지? 요게 사인 세타인데 요 놈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크기의 곱이랑 곱해주고 2분의 1. 자, 그러면은 요 사인 세타에다가 요 앞에 AB 크기를 곱을 하는 순간 요 크기가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죠? 그럼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는 OAB 넓이는 일단 2분의 1이 남아있고 분모는 약분되고 요 루트가 남습니다. 2분의 1을 앞으로 빼내면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자, 이 루트 안에가 좀 복잡하긴 해. 그러니 크기 제곱에다가 내적 제곱을 빼주면 된다. 거기다 루트. 자, 이것도 네. 소위 말해서 삼각형 세 꼭지점의 좌표를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것도 사용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 좀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433번에 1번 같은 거 한번 풀어보면은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1,2, A가 1,2고 여기가 4,1인 거니까요. 그럼 계산하면 이게 무엇인가? 2분의 1 크기 제곱이니까 그냥 주섬사리 거리 루트 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5 곱하기 이것도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17입니까? 크기 제곱의 곱이고 빼기 내적이라는 거예요. 두 성분 가지고 내적하는 거야.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면 되는 거지. 4 더하기 2입니까? 제곱을 하면은 36이네. 그래서 85약 36을 빼면은 49가 나오냐? 루트 49니까 2분의 7이 넓어 나오는 거죠. 자, 밑에 한번 공간 좌표를 한번 더 풀어보시고요. 삼각형 넓이를 좌표 가지고 구할 때 일단 요 공식은 하나 주의할 게 하나가 원점입니다. 시점이 하나가. 그래야 지금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고 아까 문제 풀다 나왔지만은 원점이 없으면 그죠? 아까 했던 꼭지점 좌표가 원점이 아니면은 요 벡터를 시점이 원점인 걸로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런 거 다 싫다. 나는 벡터도 보고 모르겠다. 좌표 가지고 넓이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끈 공식 쓰면 돼요. 알고 있죠? 신발끈 공식. 알고 있지? 예를 들어서 요 세 점 좌표 가지고 넓이 구하시오. 일단 세 점 좌표를 아무거나 순서대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0,0을 세로로 씁니다. 세로로 0,0. 그 다음에 1,2 세로로 쓰고 그 다음 4,1 세로로 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 썼던 거 한 번 더 써준다. 그 다음 앞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붙여주고 그럼 이 안에 있는 좌표를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있죠? 크로스로 곱을 한다. 나머지 이것도 크로스끼리 곱한다. 곱하면 0, 곱하면 1, 곱하면 0. 그 다음에 곱하면 0, 곱하면 8, 곱하면 0. 크로스는 서로 더하고요. 크로스는 더하고요. 빨간색 길이, 노란색 길이는 빼는 겁니다. 그래서 0, 2, 4, 8은 빼는 겁니다. 그걸 절대값 씌워서 2분의 1을 하면은 넓이가 2분의 7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넓이 좌표 가지고 넓이 구할 때 제일 쉬운 거는 심할분 공식이야. 이걸로 쓰면은 그냥 웬만한 거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내적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나갑시다.